지금 각 집안마다 난리가 났어. 부모와 자식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선거를 잘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미뤄지고 지급금이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결국은 소송으로 가겠다. 이 제도적으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 안 하면 이거는 직무 유기에 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야 계약하려나 봐요. 국민이 인질인가요? 다 지켜요. 네. 네. 기어이 잡아냅니다. 낙선이 된 사람들은 그 선거운동원들이 반드시 뭐 하나 잡으려고 해요. 배경도 그래서 되잖아요. 카메라 우리 기자들은 그 안에서 경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 하다 보니까 진짜 막 뭐 유세 차량이 있고 우리도 뭐 그 리포트도 많이 어제 했지만 제가 어제 오다 보니까 네. 틀었어요. 네. 노래 틀었어. 선거송 처음 들었구나. 그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 아 이제 이게 서로 눈치 본 거예요. 아 눈치 게임. 누군가가 먼저 하나 하면 본물 터지듯이.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틀던데? 그러니까 이게 틀어서 나는 틀었다 이러고. 엊그저께 처음 들었어요. 네, 그게 한 명이 틀면 본물 터지듯이 3% 좀 나가줘 이제. 쫙 나가자. 아니 근데 이게 선거가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지금 우리 주제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18세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맞아. 지금 개학 연기로 저희가 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도 좀 연장이 됐었는데요. 이 와중에도 지금 4.15 총선은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분위기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다니시면서 어떻게 좀 느끼세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이제 교차로마다 다 나와서 율동하고 그렇죠. 뭐 그리고 밤에 퇴근할 때도 그러고 뭐 낮에도 그런데 한 번도 못 드는 데다가 내가 4월 2일 날 선거운동 처음 공식 선거운동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그것도 멀리서 그냥 어디 한 대만 움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코로나19가 이 선거 문화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그러므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판단 기준이 뭔가 뭐 열심히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게 공보물을 보고 분석을 해야만 진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선거운동을 방역하시면서 하시는 네.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색 선거운동이 이제 그렇죠. 등장하기 이제 시작했죠. 방역을 하면 어쨌든 고마우니까 한 번은 눈길은 더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이색 선거운동 여러 가지 우리도 이제 취재를 해봤지만 마라톤을 뛰면서 하시는 분들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시장 뭐 이런 데서 방역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이한 거 보니까 선거운동원하고 쓰레기 줍기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클린 캠페인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런 게 언론에 보도가 돼야지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언론 보도가 안 되면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갔는지. 그럼 내가 찍어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 뭐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유세차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건데 선거송 뭐 율동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선거 직전까지 가면 그래도 절박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사람들이 꺼려하니까 네. 명함을 주는 것도 주고받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많이들 SNS를 네. 활용 많이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요즘 좀 바뀐 선거 분위기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많이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후보자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SNS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알리지 않으면 지금은 아까 말씀한 공보물 또는 언론에 등장하는 거 또 그럼 본인이 개인 방송을 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한돼 있어서 참 좀 이번만큼 후보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민낯이니까 한번 네.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좋은 효과 중에 하나는 비방하는 것도 좀 줄지 않았나 싶어요. 네. 허위 비방. 허위나 뭐 말하자면은 이 정권에 뭐가 문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러한 기회 자체가 줄었으니까 일단 비방을 듣지 않는다는 건 저는 좀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좋게 판단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선거운동 기간을 계기로 요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좀 선거
패러다임, 운동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과거에 좀 뭐 저질 선거, 진흙탕 뭐 선거 운동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사실은 강제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 후보자들도 그런 좀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좀 상쇄되는 거 아닌가.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범죄도 좀 많이 줄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4년 전 총선하고 비교해 봤을 때 3월 기준 한 36% 정도는 줄었다고. 네, 그래서 바로 어제 확인해봤어요. 네. 선거운동, 선거 범죄 음.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말도 못하게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편성은 그 수사 상황실 편성을 이렇게 예비 후보 직전이 1단계, 예비 후보 등록하고 나면 2단계, 그리고 본선거 이제 들어가면 3단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3단계 수준인데 크게 뭐 이렇게 논란이 되거나 자금법을 위반했다거나 뭐 현장을 봤다거나 이게 고발 8건 들어갔죠.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모 선거구 후보가 그 자서전 한번 돌린 거 있었죠? 그렇죠. 그거 한 건 말고 지난번에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아니나 다를까 선거 벽보 훼손 네. 요거 원주에서 2건 네. 보니까 CCTV에 바로 맞아요. 적발이 선생님 됐더라고요. 다 지켜요. 네. 네. 기어이 잡아냅니다. 절대 놀랄 하시면 수가 안 근데 돼요. 그게 재밌는 게 시간을 내가 봤어. 새벽이야, 새벽에 술 먹고 지나가다가 보기 저 마음에 안 돼. 근데 그걸 또 시청에서 그 지켜보고 CCTV로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 요즘은 CCTV 경찰하고 다 합동으로 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발하면은 언제쯤이다 하면 그때 다 녹화해놓고 그냥 뭐 출동하자마자 그 하루도 안 걸려서 다 잡힌대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일단 조심해야 돼. 기분 나빠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경찰청에서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좀 분위기가 어떤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거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19 그 허위 동선 유포나 뭐 이런 업무를 이 지금 지방청 이 선거 그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먼저 특별 그 담당을 하고 있던 중에 선거 사무까지 같이 하게 돼서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사범 사례가 적은 거죠. 네. 그 전 지방청하고 일선서하고 해서 166명 정도의 이제 담당을 편성을 해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청 같은 경우에는 2명이서 1조씩, 2인 1조씩 해가지고 4시간씩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24시간 체제로 돌리면서 그곳에 상주하면서 자리를 못 된대요, 자리를. 그러니까 출동, 만약 현장에서 잡아야 될 상황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진흥팀, 그리고 만약에 개별 사건이다 그러면 진흥팀이고 뭔가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하면 진흥범죄수사대에 업무를 이제 내려가지고 출동을 하는 그렇게 해서 검거를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뭐 큰 건이 아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선거 벽보나 뭐 이렇게 선거 운동 기간에 침범하지 말아야 될 도로를 침범했다거나 하는 이런 제보가 그렇죠. 들어온 거 정도 수준이라고. 그리고 위치도 선거 사범 고발된 장소도 거의 춘천, 원주, 강릉 요 정도 도시에서만 이루어졌다. 요 정도로 얘기하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피의식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선거 범죄를 크게 5개 5대 선거 범죄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군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뭐 이렇게 이거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해서 철저하게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아까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던 게 온라인 선거도 늘면서 거기에 따른 좀 뭔가 선거 범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강원지방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수사대가 역량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저 강원지방경찰청 너무 뛰어진 것 같아요. 이게. 거기는 사이버 수사대가 명예를 너무 많이 높여주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수사 상황실에도 사이버 수사팀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NS 활동 그거에 대해서는 보이스 피싱의 N번방에 이제 선거 사범까지. 큰 거 하나 잡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 강원도 후보들은. 네. 후보들 자체도 SNS 활동하는 게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활발히 하지 못하니까 SNS로 많이 갔는데 그렇죠. 다들 모르시는 부분도 많을 거고. 선거법 예, 위반인지 그렇죠. 아닌지.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은 그냥 해버릴 수밖에 없을 거고 추후에 이제 적발이 자두가. 돼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재판으로 많이들 넘어오시겠죠. 아, 그러면 지금 법 쪽에도 이런 선거 특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선거 끝나고 나서 업무가 쏟아지는구나 이제. 오시면 아 네네. 이거 직이 걸려 있을 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당선 무효형을 받느냐, 벌금 90만 원 받느냐 기로해서 서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거 끝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범죄할 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소 전 단계에서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검찰 출신들을 선호를 한대. 왜냐하면 내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될 때 검찰에서 뭐 구형을 얼마나 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검찰 출신 변호사 선호하다가 공식 재판으로 넘어가서 이제 형을 받아야 될 때는 네. 다시 판사 판사 출신 출신으로 가는구나. 변호사로 이제 갈아탄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1심, 2심 또 대법원이 있잖아요. 그럼 갈 때마다 변호사 또 바꾸는 거지.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위 법관으로 또 바꾸는 거고. 근데 아무튼 그런 아주 좀 차이점도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발빠르게 다들 움직이셔가지고 네. 저희 변호사 사무실도 바쁩니다. 네, 좀 바빠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때는 정별님 변호사가 인기가 아주 많을 겁니다. 아. 끝나고 나면.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이후에 이렇게 더 많은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는 당선 박빙으로 당선되든지 네. 낙선이 된 사람들은 그 선거 운동원들이 반드시 뭐 하나 잡으려고 그래요. 아, 왜냐하면 당선 무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사 상황실도 4월 29일까지 선거 이후에 2주 그렇죠. 동안 더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일이 생기는 거겠죠, 변호사님? 그렇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방역 활동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후보자들. 근데 방역 활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주택을 들어간다든지 건물에 들어간다든지 특정한 시설이나 인물에 한정된 방역 활동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으니 네. 각별히 그것도 조심하셔야 걸리겠네요. 되고요. 호별 방문도 그럼요. 되지 않을까 호별 방문하면 안 되죠. 싶어요. 네, 그리고 호별 방문 또 이제 마스크가 저희 이제 지금은 너무 귀하고 이제 화폐처럼 네. 통용이 되다 보니 마스크 나눠주시려고 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기부행위. 기부행위 걸립니다. 그것도 걸리겠네. 그래서 그냥 후보자실이나 예비 후보자실에 그냥 비치해놔서 그 찾아오는 사람 불특정 다수인이 알아서 가져가게 하는 건 괜찮지만 괜찮은데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는 기부행위 해당될 수 있으니 약간 매표에 해당된다. 그렇죠. 아. 그 비싸 귀하잖아요. 화폐가 된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돈을 주는 기부행위 거랑 해당될 수 있으니 그리고 그것은 이제 받는 사람들이 꼭 내 유권자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발되기도 쉽고 신고도 쉽게 그렇죠, 당하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받으면서 바로 찍지. 그렇죠. 감사합니다 받고 다른 의미의 감사가 되는 감사합니다. 거구나. 옛날에 뭐 한 30년 전에는 왜 수건 돌렸다 그러잖아요. 아, 네. 후보들이 수건 돌리면 거기 내 이름이 찍혀 있어. 아, 그럼 내가 누구 찍어야 돼? 수건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우리 마스크 나눠주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방역하시면서 소독약이나 이렇게 소독기 또 이제 방역복 착용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것도 선거 비용이 아닌 정치 자금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그것도 규정이 있으니까요. 각별히 이제 비용하는 것도 이 항목이 엄격히 그렇죠, 나눠 그렇죠. 있거든요. 비용을 혼동해서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될 수 있으니 그래서 나중에 선거 그렇죠. 자금 회계를 할 때 예, 각별히 그거 주의하셔야 주의해야 됩니다. 되겠네요. 투표율을 높이려고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마스크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아, 건 그거 또 안 된다 선거법 그러죠. 위반 그럼요. 소지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지자체도 네. 선거 운동을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하면 안 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이제 또 선거 운동을 이제 또 지자체도 또 당색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나눠주면 안 공무원의 됩니다. 그 선거 중립성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있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도 다 정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분들이기 네.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선거법이 또 해석상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논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아요. 투표를 하고 나서 뭐 기표소 앞에서 V를 하고 사진을 찍어도 네, 되는지. 안 되죠. 기표소 안은 안 되죠. 안은 안 되고 기표소 안은 안 되는데 기표소 앞에서 여기 왜 우리 인증샷 많이 찍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특정 후보를 연상할 수 있는 거 해도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네.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그거 아니에요?
자꾸 뭐 찍었는데. 1번이든 2번이든 아, 뭐 예. 10번이든 9번이든 뭐 상관없어요.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옷 색상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괜찮아요. 뭐 다른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 네. 부분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유권자는 좀 어떻게? 네, 이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네. 학생들에게는 새로 선거권이 부여가 되죠. 음. 선거를 잘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 네. 일단은 뭐 후보자 골라서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부터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 운동 이 친구 되게 막연하기 때문에 SNS 상에서 요즘에 정치 색깔 띠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SNS 상에서 또 무분별하게 활동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이 될 가능성도 높고 또 법령 자체를 학생들이 숙지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나중에 많이 적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원래는 뭐 꼭 만 18세 미만이 다 학생뿐만은 아니고 일반 사회에 좀 빨리 나간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선관위라든지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개학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좀 제한적이긴 한데 뭐 여하튼 뭐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권을 얻게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안내 사항이나 이런 거 꼼꼼하게 좀 읽어보고 무리하게 해서 뭐 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학생이 만 18세 대상자가 선거법에 위반돼서 적발이 되면 네.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한 번 정도는 봐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네, 상황이고. 처음이고 아. 어쨌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처음 선거에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으니 검찰에서도 이제 좀 교육받는 쪽으로 이제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처벌 수위는 낮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만 18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 18세부터가 미성년자가 아닌 거 아닌가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예. 이제 선거권을 받는 거죠. 받는 거죠. 네, 만 18세가 형사 미성년자죠? 19세죠. 아, 만 19세? 네네네. 좀 헷갈리네. 그러니까 민법은 19세죠. 아, 네. 그러면 형사 미성년자는 만 19세로 돼 있는데 그래서 논란이 형사 됐었어요. 미성년자는 만 14세. 14세고 네네, 14세 이상만 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민법상 민법은 미성년자는 만 19세. 근데 투표권은 만 선거 만 18세. 18세. 선거권은 그렇죠, 18세. 그렇죠. 그래서 그 민법상 미성년자도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아, 나왔었어요, 같이. 그 얘기군요. 네네네. 맞춰야 복잡하네. 된다. 코로나19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코로나19 때문에 계약이 연기됐잖아요.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는데 네, 네. 지금 두 분께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좀 예. 요즘 어떠세요? 네, 요즘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상했듯이 지금 각 집안마다 난리가 났어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아 이게 상당히 저 피부로 많이 느껴요. 저는 다행이라고 한 게 그래도 저 처갓집에서 아이를 케어를 해주는 집안 중에 하나인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애들 간에 네, 갈등 네.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주셔야 되는 아. 상황이 아, 돼버렸으니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이제 또 특이하게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예요. 어, 너무 아빠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똑같아요. 그래 미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놀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나가 애들 만날 수도 없고 어디 친구들 갈 데도 없고 학원만 가고 뭐 이렇게만 하니까 음. 어떻게 해야겠냐 그래서 기도하자. 강원일보의 기사입니다. 근데 헤드라인 제목을 보면 준비도 없이 학습지도 떠넘겨 온라인 계약에 학부모 불만 폭발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 또 댓글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선거가 끝나야 계약하려나 봐요. 국민이 인질인가요? 이런 말도 있고요. 뭐 학부모 불만 폭발 정도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어떻게 듣습니까? 학부모들 학교 아무것도 의견 묻지 않고 통보하는 교육부는 있어서 뭐합니까? 아 부정적인 이제 댓글들. 네네, 부정적인 댓글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한편으로 또 긍정적인 입장도 있었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시한 거고 대신 아이들을 어떻게 수업에 집중시키느냐, 질 높은 컨텐츠를 만드느냐는 좀 계속 해보면서 보완하면 될 겁니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강의를 하면 허투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이 강의에 대한 과제를 아. 바로 내요.
하루 안에 이 강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답을 하시오. 그리고 아. 토론 과제 딱 놓고 하시오 하면 다음 날 얘네 수강생들이 다 이렇게 쳐야 돼요. 그렇죠. 강의를 듣지 않으면 모르니까. 아. 써가지고 이렇게 그날 밤이 딱 되면 채점이 나와요. 음. 얘가 수업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그래서 이런 건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은데 네. 수업을 들을 때 대신 이제 모니터 아래에다가 뭘 놓고 다른 걸 놓고 멀티플레이가 네. 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뒤에서 찍는 게 아니니까 CCTV는. 저희 변호사들도 네. 이제 온라인 상담? 아니 온라인 상담도 이제 저희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 네. 저희도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어. 네, 이렇게 강의가 쭉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를 뭘 하나 딱 눌러야 되는 때가 있어요. 아, 이게 30초 틀어놓으면 내에. 되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런 거 좀 도입하면 어.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30초 지나면 이제 그거는 수강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계속 틀어놓은 보고 것처럼 네,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틀어놓고 가버릴 수도 있고 딴짓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런 걸 막는 거구나. 네, 돌발 퀴즈, 돌발 클릭 뭐 이런 거. 저희도 보이는 사내 것처럼. 강의할 때 이거 틀어놓다가 멈추면 그러니까요, 빨리 네. 이렇게 누르잖아. 그런 식이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하려고 했는데 아, 어느 학교 저 초등학교가 8학급밖에 안 되는데 음. 도저히 온라인으로 할 그런 여건이 안 되고 하니 부른 거야. 아, 오라고. 8학급? 그러니까 교과서 나눠주고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고 거리 두고 다 하겠다. 난리가 난 거야. 또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또 걸리면 어떡하냐는 맞아. 그래서 무산됐네. 근데 보니까 학급이 8학급이라는 게 학년마다 1학급, 2학급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작은 학교일수록 그러니까 좀 학생 수가 많은데도 문제고 학생 수가 없는데도 아, 난 진짜 우리 저기 처형이 집에 왔다 갔는데 처형이 서울에서 선생하고 있거든. 자기 못 하겠대. 50대가 다 돼가니까 이 온라인 강의를 못 하겠대. 나 교사 못 할 것 같다고 이제. 어떡하냐? 그러면 그거 온라인 강의를 또 어떻게 하는지 강의를 해야겠구만. 그렇지, 그런 그렇지.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사들도. 맞았어? 그냥 해. 그래도 한번 너무 어색해. 한번 이렇게 좀 해줘. 한번 찌재요정님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박수 안 쳐주세요. 아, 지금 한 거야? 네. 아, 나도 못 봤어. 이게 약간 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 아, 참 1년 지났어요. 저희가 네. 작년 4월 4일 날 처음에 사실은 오후에 인제에서 산불이 먼저 네. 났었고 저희가 이제 특보를 하다가 저녁 뉴스로 이제 전환이 돼서 재난 방송센터로 전환하고 막 보도를 하고 있다가 저녁에 한 8시 50분쯤 그쯤에 이제 고성에서 산불이 났었다. 이제 현장 취재팀이 다급하게 이제 달려갔고 밤 12시쯤에는 또 강릉에서 발생했죠. 네.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그 당시. 그때 영상만 봐도 네. 되게 아찔해. 시민분들께서도 제보 영상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버스 네. 타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예, 불이 예. 나고 있고. 저는 원래 인제 산불이 나서 저희가 이렇게 특보를 하다가 네. 이제 퇴근을 해라 이래서 예. 퇴근을 딱 했는데 하자마자 왜냐면 그 다음날 새벽에 네.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밥을 딱 뜯는데 전화 온 거예요. 아, 저 고성의 나와야겠다. 산불. 그거 제가 일벌 날렸습니다. 네, 그랬었네. 고성의 그 대명 리조트 앞에 네. 예, 대형 산불이 났다. 음, 근데 일단 사진을 봤는데 이게 장난 아니었죠. 네, 그동안 망했다. 봤던 산불이 딱 본 아니에요. 순간 망했다. 음. 바로 출근해서 바로 저는 그 고성의 그 지휘본부 네네, 산불 지휘. 예, 거기 딱 갔는데 진짜 웃긴 건 핸드폰이 안 터져요. 기지국이 다 불에 다 타갖고 네. 일반 전화도 안 되고 이 전화선이 다 타갖고 딱 들어가는데 아무도 전화를 못 쓰니까 그렇죠. 근데 현장 상황도. 연락은 해야 되는데 또 여기랑 연락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웠고 우리 일보한 기자들은 원래 영동에서 있다가 영동에서 바로 들어가서 그 친구들은 진짜 불옆에서 네. 막 이렇게 그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바로 못 서 있을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현장 취재팀 우리 저 노지영 기자하고 조은기 기자. 다 없죠. 예. 너무 힘들게 해서 네. 예, 결국은 근데 그 친구들이 현장에서 재난 현장에 많이 투입됐던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산불 특보를 막 하고 있어요. 현장 연결을 했는데 연결 끊겼어요. 그런데 전화 와가지고 더 이상 여기 못 버티겠다. 산불이 옆에 있는데 나가야 되는데 산불에 고립된 거예요, 취재팀.
왜냐면 불이 순식간에 옆산으로 넘겨붙고 해서 근데 일단은 빨리 저기 도망가라. 근데 도망갈 길이 막힌 거예요. 퇴로가.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그런 재난 방송 보면 기자님들 몸에 막 불 붙을까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 그런 화면을 보면 아 정말 이제 안방에서 실감할 수 있게 보는 건 좋은데 네. 기자님들 그죠. 정말 네. 솔직히 위험하실 것 같아요. 잠바가 좀 타긴 타요. 이게 불이 이렇게 불씨가 날아다니잖아요. 날려서 네. 잠바들이 막 구멍이 나 있고 바지에 막 구멍이 나 있어요. 갔다 오면. 그리고 연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코 안이 시꺼매요. 네. 일단 들어가면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랑 저희랑 거의 비슷한데 그분들은 장비라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런 재난 이 보도할 때 지침이 내려왔죠. 그렇죠. 네. 안전모 그리고 이제 이 마스크 이런 거 다 구비하고 들어가라. 예. 어떤 화면을 또 보니까 소방관님이 불 끄는 옆에서 또 계속 아. 하니까 또 맞아요. 일부 그분 네티즌들은 네, 그분 네, 그렇죠. 아니 예. 불 꺼야 되는데 뭐하냐 방해하고 이게 또 있냐. 이게 웃기게 가면 또 그 안에서 경쟁이 있어요. 아, 그렇죠. 조금 더 좋은 그림의 조금 배경으로 더 되잖아요. 그래서 또 카메라 우리 기자들은 현장에 있는 뭐 장 기자 얘기했지만 그 카메라 기자들은 영상 그 프레임 안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싶은 욕심들, 그런 열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너무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을 산불뿐만 아니라 뭐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나 이런 거 칠 때 방파제에서 스탠드업 잡다가 일부 저기 뭐야 예. 파도에 맞은 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씩 기자들도 서로 이제 과도하게 우리가 들어가지 말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 나이가 많으신 기자들은 또 그런데 안 가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기자들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투입하고 그렇지. 네, 몸을 살리거든. 그때 살아야 되니까 가족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젊은 기자들은 한없이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아까처럼 고립되고. 그럼 SOS 쳐도 핸드폰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모쪼록 이제 현장에선 저희가 안전하게 취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 나고 선배님 다시 한번 찾아가 보셨잖아요, 마을. 1년 전 동해안 대형 산불 당시 화마가 휩쓸고 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불에 타 뼈대만 남은 건물은 1년 사이 녹이 쓸어 붉게 변했습니다. 화마의 흔적은 서서히 치유되고 있지만 이재민들이 입은 상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이제 1년을 하루 앞둔 날 찾아갔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들어갈 때 양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속초를 딱 들어갔는데 아직도 이렇게 까만색 이게 남아 있고 이 도로변에 탔던 건물인데 아마 복구를 못한 거지 고상 때문에 네. 다 녹이 슬어 있고 그 뒤에 이제 그런 금강소나무들이 다 이렇게 아직까지 그름이 아직도 있고 근데 그 옆에 벚꽃은 펴 있고 약간 되게 아이러니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집들이 이제 하나둘씩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이재민들은 그 임시 숙소도 아직까지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되게 느낌이 좀 이상해요. 탔는데 농사는 짓고 또 탔는데 집은 짓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만나본 이 이재민 중에 한 분은 예. 집을 이제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사시다가 이제 불이 타면서 집을 져야 되는데 그 이제 땅 주인이 여기 우리 집 져야 된다. 네. 나가라 그래서 나와서 결국은 이제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받은 이 선지급금 받은 지원금으로 땅을 샀대요. 네, 네. 근데 이제 한전에서 보상금을 받으면 그걸 집을 져야 되는데 집을 못 짓는 거죠. 보상금이 아직 안 나왔고 한전에서도 또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정부의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이 미뤄지면서 이재민들 지금 한 64%가 아직도 임시 주거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60% 지급하기로 그러니까 손해사정금의 60%를 지급하기로 일단은 몇 분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는 아니고요. 산불 이재민들도 지금 강릉하고 동해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산불 발생 원인이 신당에서 발생한 그렇죠. 그 화재가 원인이었던 걸로 이제 밝혀졌고 나중에 이제 그분은 뭐
행위자는 뭐 구속이 돼서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개인한테 청구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근데 고성하고 속초 산불은 명확하게 발화 원인이 한전이 운영하는 전신주에서 전선이 끊어지면서 거기서 발생한 스파크로 불이 났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이제 한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불 피해의 이재민들은 다 동일한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일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 거고. 이어서 얘기하자면 이 한전이 이제 12월에 협상을 했죠. 네. 60%를 주기로. 네. 근데 지금 이재민이 1,524명 정도인데 한 400여 명이 거의 이제 거의 사인을 한 겁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나 이거 못 받아. 협상 거부하시고. 예, 그렇게 네. 해서 한 400명 정도가 이제 협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 미뤄지고 지급금이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난 안 하겠다. 네. 나는 이제 결국은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이 또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 뭐 행안부가 재난안전법 66조 6항에 따라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한전이 야, 너네 때문에 불이 났으니까 우리가 대신 돈을 먼저 줬으니 이 돈을 정부한테 다시 다오. 회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그 피해민들이 받는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하면 지금 한 60% 1억의 60%를 받는다. 그럼 6천만 원 받는 그렇죠. 거죠. 여기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구상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3천만 원은 구상권으로 청구하면 이재민한테 돌아가는 돈은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비율을 예를 들어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재민들이 좀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상권 청구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받는 돈이 적어지니까. 이재민들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구상권 청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법상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최종 책임자는 한전이 있고 네. 국가는 일단 책임자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냥 긴급 생활 자금으로 먼저 지원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 구상권을 청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재민들이 요구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청구를 안 하려면 이 법을 바꿔야 될 거예요. 새로운 입법을 해서 네. 이런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네.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뭐 협상을 해서 구상권 청구 안 하기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4월 5일 날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강릉 산불 피해 네. 현장에 이제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산불 피해 현장 둘러보고 복구 상황에 대해서 산림청장이나 강원도지사, 강릉시장한테 보고받고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도 격려하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재난 보상금으로 충당이 다 되시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나오는 한전과의 구상권 문제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일단 내놨어요. 네. 그렇죠. 이게 제도적으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 안 하면 이거는 직무유기에 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돌아가서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전한테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돈 중에 일부를 빼고 주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 집을 져야 되는데 땅도 못 사서 돈 빌려서 네. 땅만 살았는데 결국은 집을 지려면 또 그만큼 돈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속초 고성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분명히 밝혀졌고 예. 또 돈이 있는 한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상 문제가 논의가 될 수는 있지만 강릉이랑 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그렇죠. 실화거든요. 네. 특히 인제 산불 같은 경우에는 그 불을 이제 실화를 내신 분이 지금 좀 고령으로 지금 병원에 누워 그렇죠. 계셔서 형사 재판도 지금 미뤄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겠어요? 할 방법이 네. 없는 거죠. 강릉이랑 인제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고성 속초 같이 또 경제적인 지원을 더 받는다고 하면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현재로 저기 그 인제 산불의 지주가 네. 저희 회사 아버님이십니다. 그 얘기 왜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뭐 피해에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냥 산림청에서 나무 심어주기로. 아, 그러니까 네. 산주는 피해를 본 거죠. 네. 아, 네. 피해자라서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냥 산림청에서 나무를 심어주는데
어떤 나무를 심어드릴까요? 아, 예. 그런 거. 예, 이 정도. 또 이런 경제적 피해 말고 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 받으시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뭐 한전이랑 행안부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 배상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소송하셔서 내가 네. 이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얻었다 음. 배상을 해달라라고 청구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정신적인 손해까지는 뭐 입증하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은 제일 우선되는 게 경제적 손해. 네. 네, 그 네. 부분에 우선이 되고 정신적 손해는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얼마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내가 더 고통을 얻었다, 나는 덜 얻었다 이런 주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이 관련돼서 뭐 들어온 거 있으세요? 인재 인재상품. 네, 인재상풀의 경우에 저도 이제 아시는 네. 변호사님이 그 가해자분은 지금 국선 변호를 하고 아. 계세요. 그래서 사정을 잘 아는데 그분도 이제 건강상 문제로 재판도 계속 추정 연기된 상태고 아마 재판 받기도 어려우신 어렵죠. 상황인 것 같고 이재민 분들이 간혹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협상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속속 나오고 계시니까 네. 저희로서는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 돈의 언론도 계속해서 이 산불이 어떻게 좀 복구가 되고 진행이 되는지 후속 보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재난방송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약간 좀 저희의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희 잘했어요. 네. 진짜 네. 잘했어요. 네. 그 저희 상도 많이 잘했다는 받았잖아요. 것만으로는 또 좀 상 받으신 분. 네. 또 상을 혼자 받으셔. 네. CJ 헬로 강원 최성식 보도국장이 2019년 재난방송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생은 저희가 했는데. 같이 받은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재난방송, 그러니까 저희 케이블 방송의 어떤 그 역할이 극명하게 좀 드러났던 어떤 사례인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소방관들만 전국에서 온 게 아니라 저희 취재팀도 전국에서 소집을 해서 3일 동안 재난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도 재난방송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체계화가 됐고 그 이후에 뭐 여러 코로나 지금 19 사태 때도 저희가 집중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재난방송의 토대를 이런 그 대형 산불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련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 같은 시청자는 네. 정말 발빠르게 안방에서 편하게 네, 또 그렇죠.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또 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매번 있는 코너 헤드라인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산불 그 후 1년 관련해서 선발 기준은 네. 오늘 있었던 이 우리가 나온 여러 썰들을 함축적으로 함축적으로 함축 더 어려운 엑기스만 네. 이렇게 어느 뽑아주시면 분이 먼저 선발하도록 해보시죠. 하겠습니다. 포기. 기권. 패스 없습니다. 아, 패스 없어요? 네. 아, 무슨. 그 계속 이제 나오는 것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재민 아픔과 별개로 해서 계속 위험성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지금 4월달 현재도 건조특보가 계속 내려져 있고 언제 또 산불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 두 부분을 양쪽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예, 설명. 예. 함축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함축적으로? 네. 자, 이재민 상처 여전 산불 피해 2번 없어야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관심 밖으로 밀려난 속초 고성 산불. 해답 없는 싸움은 계속된다. 뭐 이 정도로. 아, 이 함축적인 거에 바로 지금 함축이네요, 정말. 예. 네. 계속된다. 예. 저는 봄은 오고 꽃은 폈지만 고통은 현재 진행형. 아, 좋습니다. 오늘 되게 꽃색이구나. 네. 꽃으로. 봄 느낌 나게. 저는 결정했습니다. 네. 저는 그 우리 국장님 장관상도 받으시고 계속 우리 이거- 취재부장님 그렇죠. 또 제가 상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늘 마음을 가장 움직였고 네. 잘 함축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네. 관심 밖으로 밀려난 속초 고성 산불. 해답 없는 싸움은 계속된다. 아, 라는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네, 관심을 저희가 아, 적극적으로 네, 그렇죠. 이제 관심. 근데 좀 가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현장을 그렇죠, 가보시면 그러니까 전 좀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좀 1년이 지났는데 진짜 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지금 총선도 있고 코로나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이분들 현장에서 가보면 진짜 열심히 되게 고생하면서
요만한 컨테이너에서 사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그거에 좀 밀려서 대형 이슈에 좀 밀려서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의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와!